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9강 4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자가 돼서 중개를 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원칙하고 예외가 있는데, 자, 중개사무소의 원칙, 설치의 원칙은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자, 등록은 한 번만 해야 되고, 1등록. 그리고 사무소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1등록 1사무소의 원칙.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1등록 하는데 사무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은. 자, 예외. 자, 1등록 1사무소 원칙의 예로 등록을 두 번째 하고 사무소 두 번째 꺼내고, 세 번 하고 세 번째 꺼내고,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 자,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인 중개업자의 법인인 중개사무소,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시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사무소. 분사무소니까 새끼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아닌 그 새끼사무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설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에 설치할 때 그 기준. 자, 설치 기준. 첫 번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자, 등록관청, 시군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이제 설치를 하겠죠. 아니면 본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청에 몇 개?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자, 기준. 두 번째. 자, 중개업자는 임시중개사무소, 임시중개시설, 천막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임시중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만약에 이걸 설치하면, 이거 떴다방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설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거 아주 벌이 커요.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면은. 자, 무등록장과 만약에 임시중개사무소 같은 거 이거 설치하면, 천막 같은 거,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중개업자보다 벌이 더 세요. 그 사람들은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자, 세 번째, 법인. 자, 법인은 중개법인을 얘기하네요. 자, 중개법인은 예외니까, 아까 예외 있다고 해요. 관할구역 외, 즉 주된 사무소 외의 등록관청 외의 지역이에요. 거기에 뭐 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인인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거 이제 쭉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죠. 또, 자,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그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요소사, 우리 나머지 소사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요. 내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를 얘기하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반명함판 사진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요. 왜? 자, 두 번째, 법인인 중개업자의 구비서류 똑같아. 요소사 똑같아. 다만 플러스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돼. 확인. 누가? 이거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지. 등록관청이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해야 돼. 그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이제 결령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그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인 중개사무소 그러면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자,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는 거. 자, 분사무소. 자,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분사무소. 헷갈려, 은근히. 왜? 공인중개사인 중개사무소가
설치하는 사무소 기준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첫 번째, 설치 기준이 있을 거야. 설치 기준. 어떻게 나오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게 주된 사무소가, 자, 주된 사무소가 이것이 속한 시, 군, 구를 요거를 제외한 즉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를 하되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즉 한 개만 둬라 이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두되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거야. 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줘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왜?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도 분사무소 하나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문장을 전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치 기준 첫 번째. 자, 두 번째 설치 기준. 자, 두 번째 설치 기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설치 기준. 분사무소의 책임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아니죠. 틀렸죠. 왜 아니어도 되면 공인중개사 누가 그렇게 어렵게 따려고 그래? 분사무소 책임자 해달라고 그러지. 그럼 중개법인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왜? 그 돈 받고 시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법에 넣은 거야.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체도 공인중개사.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는 분사무소 책임자 될래요? 본인 할래요? 본인 하고 말지. 그럼 남 밑에 들어가려고 그래. 남 밑에 들어가는 어떤 메리트가 크면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본인 스스로 독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할 때 구비서류, 여기도 구비서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구비서류. 자, 분사무소 구비서류는 어디다 내냐? 자, 시험 문제 지금. 분사무소 구비서류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소재한 등록관청에 내릴까? 아니면 분사무소가 있는 소재한 등록관청에 낼까요? 이게 정답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분사무소 여기다 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나중에 분사무소 그 설치 신고 필증 등록증에 해당되는 거야. 그걸 잊어버렸어. 그럼 어디 가서 재여부 받아야겠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등록관청에 가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이전에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분사무소 이전한 등록관청 가서 신고 아니?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등록관청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된 사무소야. 왜? 법인이잖아. 법인의 새끼 사무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된 사무소가 왕이야. 자, 근데 구비서류는 뭐냐? 나오겠죠. 왜? 똑같다면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다르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뭐? 신, 교, 소, 여기까지는 똑같아. 플러스 보, 요 마지막 게 다르네. 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고,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소, 분사무소 설치 확보 증명서류, 보증 설정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 여기서는 보증 설정 서류예요. 역시 분사무소 역시 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플러스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과정이 필요해요. 확인. 이 확인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근데 신청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돼요. 무조건. 대부분 확인을 허락하지. 그때 언제 제출하고 앉아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만약에 신고 받았을 때는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설치 신고 필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등록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고 지체 없이 이 분사무소가 있는 그 등록관청, 관할 등록관청에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당신의 관할구역에 분사무소 뭐뭐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줘야 그쪽 관할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 전라도에 있다고 치면 서울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감독. 그러나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가 소지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다 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통보를 하고. 자, 신고 필증.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이라고 그러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증이라고 그래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해요. 자, 이 신고 필증 같은 경우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교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재교부 신청 어디 가서 한다? 분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한대.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 가서 다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내야죠, 당연히. 자, 이렇게 중개사무소의 설치하고 기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기준하고 구비서를 알아봤고, 자,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에 대해서 지금 중개사무소 배우는 거니까 중개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그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사용에 가는 것도 지문으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알면 풀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 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공동 사용. 자, 왜 중개업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중개업이라는 게 사무실에 하나 있으면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손님 오면 이제 소파 있고 탁자 있고 소파 있고 브리핑 할 수 있는 지도 하나 걸려 있고 중개 업자 책상이 있고 사무실 직원들 책상이 있을 수 있는데 공간의 활용이 몇 명이 더 들어와서 일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공동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뭐 중개법인 그리고 개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부칙인정 중개업자 다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부칙인정 중개업자 다 이렇게도 가능, 이렇게도 다 가능합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종류하고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지문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부칙인정 중개업자 공동 사용 가능하나 중개법인은 허락되지 않는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게. 종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승낙서를 첨부. 즉 먼저 중개사무소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개설 등록을 하든가 이전 신고해서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에 승낙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낙서를 첨부해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동사용은 종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중개업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개설 등록을 하는데 남의 중개사무소 가서 내가 얹혀 있으려면 왜? 사무소 사용을 확보하는 증명 서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다가 대신 내는 겁니다. 사무소 확보한 그 서류. 자, 승낙서. 그러나 공동 사용하더라도 만약에 이 세 중개법인 A,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B, 부칙인정 중개업자 C라면 이 세 사람은 모든 업무, 뭐 보증 설정이라든가 인장 등록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고용인 같은 거 뒀을 때도 고용인 해고 신고도 개별적으로 각자 하는 거지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한다 뿐이지 의무는 다 개별 부담이에요. 각자 부담이야. 각자 부담.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는 이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다른 업무하고 겸용할 수 있습니다. 뭐 문방구를 한다든가 복사집 운영한다든가 왜? 비수기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가능한데 중개법인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쓰질 못해요. 중개법인만큼은 14조 공인중개사법 14조에 있는 업무만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전. 자, 한 군데서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이전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전. 이전하고도 관련돼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할 때에는 등록 관청의 관할 구역 내에 있던 다른 등록 관청이 있는 데로 가든 상관이 없이 이전 후. 자, 이전 후. 자, 이전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에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부산에 가서 부산에 있는 등록관청에 신청을 했지, 이전 전이면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나 이사 갑니다 또 신고해? 에이, 이사 가는 그 등록관청에 하면 그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통보를 해. 이전 전 등록관청 2, 3일 일에 이사 왔으니까 관계서류 보내주십시오. 관계서류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전 전 등록이 관청에서. 자, 이전 후 10일 이내. 중요하죠. 10일 나왔네. 10일. 아, 또 이것도 우리가 10청소 고변력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자, 10하고 관련된 건 10청소 고변력이라고 했어요. 고변력. 그래서 청문 통보 10일 전에, 중개사무소 이전 10일 이내, 이전한 날로부터. 자, 고용인 해고 했을 때, 고용인권 했을 때 10일 이내, 변경했을 때 사원 임원 중개법인 10일 이내 신고.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이. 그럼 7자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간단히 여기서 7등신 인자 등전 7과 관련된 거예요. 자, 등록 통지. 등록했다고 이제 통지하는 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험위원회 수 5명에서 7명. 자, 인장을 인장을 처음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이에요. 실무에서는 등록증 교부 받으러 가는 날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문자 가서 도장 찍고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변경했을 때는 7일 이내. 자, 자격 취소됐어.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자, 등록 취소됐어.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자, 전속중개 계약 시 그 정보 공개 7일 이내. 7등 신인자 등전 10청소 고변형. 자, 이렇게 알면 절대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자,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인데, 분사무소도 이전 후 등록관청일까요? 아니니까 쓰겠지. 분사무소 그러면 무조건 어디? 주된 사무소에 다 밀면 돼. 분사무소 이전을 했어.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관할 그 소재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B 지역에서 C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여기나 여기다 신고할 필요 없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여기 등록관청이 B하고 C에게 다 연결하고 해줘요. 통보를 해. 그러면 B 있는 지역에 있는 등록관청이 C 지역으로 또 관할 자료를 다 송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전 시에는 중개업자가 뭘 제출하냐? 구비서류가 있어야 될 거냐? 이전 시 구비서류. 자, 이전 시 서류. 제출 서류가 있죠. 첫 번째 신고서. 이전 신고서 내야지. 네, 이전합니다라고 신고서를 내야 될 것이고, 신고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지. 같은 동네 안에서 움직여도 그래. 등록관청 관할 구역이라 하더라도 등록증을 내야 돼. 왜? 그래, 주소를 변경해 줄 거 아니야. 네, 등록증 내야 되고,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그래서 신등소입니다. 이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 아, 신청서. 그리고 등록증 다시 내야지. 그래야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니까.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서울에 있던 등록증이 필요가 없잖아. 그걸 내야지. 그래야 부산에서 새로운 등록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증 내고, 그럼 부산에서도 역시 중개사무소 내가 새로 냈다면 사무소 확보증명서를 내야만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전시 중개업자의 등록서는 이 세 가지고, 자, 등록증 재교부는 그 이전 신고 내용이 아무 하자가 없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드시 재교부해 줘야 된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물론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가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 신고를 만약에 게을러서 이전 후 10일 이내 했는데 10일을 넘긴다든가 이전 신고를 안 했어. 걸렸어.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100만 원을 왜 내? 신고 제대로 하란 얘기죠. 그런 거 주의해서. 나중에 이제 벌칙 규정 가면 또 자세히 벌금 그리고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그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별로 다 정리하지만 중간중간에 설명할 때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한 번씩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9강 중개사무소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기준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 관청에 분사무소 이전이나 설치를 신고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렸고, 그리고 그 이전 중개사무소가 이전됐을 때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